트루먼 쇼를 딱 보고 그 이후로 모든 걸 의심하게 되고 아 그래서 그래. 아 그리고 그걸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일로 막 뛰어가봐. 막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나는 이럴 때마다 굉장히 놀라워요. 지난 몇 개월간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즈 홍중 씨 너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홍중입니다. 네, 저도 네, 이곳에 뭔가 제가 유튜브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 네. 시작 전부터 신기했어요. 네. 제가 나온 영상이나 이런 거 좀 몇 개 보신 게 있다면서요? 저는 원래? 사실 엄청 많이 보고 그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이거 꼭 보시고 가셔야 된다 막 이런 타이틀로 많이 하시잖아요. 아시네. 알죠. 맞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것도 많이 보고 제 영어 공부를 좀 계속 하는데 해외 인터뷰 하신 것도 제가 좀 많이 보고 영어 공부 관련해서 제 거 보면 되게 도움 안 될 텐데. 아니야 근데 저도 이제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는 원어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필요한 꼼수? 이런 그쵸, 거는 그쵸.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멤버들이 다 그냥 정말 한국 태생분들이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너무 글로벌 활동을 잘하고 있고 이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분명히 그게 들어요. 엄청 쉽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반응이 있다. 투어를 갈 거다. 한두 달이라도 더 학원을 많이 다닌 제가 갑자기 영어 담당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채널을 참고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어디 가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하셔도 돼요. 나 에이티즈 홍중 씨가 그리고 같이 오려고 했던 윤호도 너무 열렬한 팬으로서 호스트로서 그것도 약간 감동받았어요. 윤호 씨가 지금 조금 몸이 갑자기 좀 안 맞아, 좋아지셔갖고 맞아. 오늘 함께 못하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든 오겠다 이렇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연락을 했는데 윤호가 너무 아쉽다고 진짜 그래서 다음에는 꼭 본인의 마음을 좀 꼭 전달해달라. 그 마음 잘 전달됐고요. 오늘 너무 억울하면 다음에 나 잡고 또 제가 여기 또 모시도록 네, 윤호랑은 스파이더맨 얘기로만 3편 나올 수 있어요. 아,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엄청납니다. 네, 인스타에 최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파이더맨 착장 풀착장을 하고 쫄쫄이 착장으로? 이거를 근데 너무 와 심지어 진짜 리얼 저기 있네. 너무 잘 어울려서 저게 근데 심지어 멋있다 저러고 진짜. 저도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네. 스파이더맨이랑 다음번에 저거 입고 오는 걸로. 진짜 입고 오시면 대관을 하든 뭘 하든 네. 최상으로 즐기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배우분들 오실 때조차 또 제가 친한 다른 가수들이 오실 때조차 소파를 내어드리고 촬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는지. 사상 최강으로 지금 우리 3캠 돌리는 거 처음. 저희는 누가 와도 캠 하나, 오즈모 포켓 하나. 저기서 찍잖아요. 저를 이렇게. 사실 또 네. ADG 분도 오신다고 했고 PD님이 팔로우도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그만큼 들 바를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는 뭐 이렇게 컴백도 하셨고. 네, 저희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오스카를 수상했던 작품이죠. 원배틀 애프터 원하다. 네, 이제 나왔던 체이스 인피니티가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에이티즈의 오래된 팬이라고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체이스 인피니티가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시고 하겠지만 지금 할리우드에 갑자기 나타나서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완전 그렇죠. 촬영은 잘 됐어요? 공개는 다 잘 됐지만 촬영은 너무 잘했고 체이스가 팬심으로 이제 처음에는 다 한 거지만 저희가 오히려 체이스의 진짜 팬이 될 정도로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뮤직비디오가 사실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촬영하는데 사실 한국의 또 이제 시스템이 또 어색할 거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오히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오케이다 하는데 체이스가 몇 번 더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배웠죠. 좀 새로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저희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바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뮤직비디오도 약간 살짝 영화 같은 시퀀스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그냥 배우와 콜라보를 한 게 다가 아니라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저기 글들을 보니까. 저는 확실하게 제가 예고편이나 요즘에 유튜브에도 소개해주는 그것도 영상들이 소개, 있어요. 이승국님 채널도 그렇고 네. 흥미가 생기면 되게 깊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재밌는 게 있으면 여러 번 봐요. 갈리거든요, 진짜로. 예. 한 번 보고 뭐 왜 굳이 봐? 예. 하나 더 보지? 이런 게 있고 재밌으니까 또 보는 거야, 판데 예. 후자 쪽이십니다. 저는
다 그 의미를 다 해석해야 돼요. 제가 제 기준에서 이것도 약간 이거 심볼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몰랐던 해석도 보고 감독님 인터뷰 찾아보고 해야 끝나는 게 저는 약간 그 영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덕심 DNA가 좀 네. 있으시네요. 저는 좀 그렇게 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채널은 그런 거 하는 그쵸 채널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좋아하는 거 그냥 파고드는 채널이고 예.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그 영화 음악을 또 그 음악 감독을 한번 하면서 독립 영화였는데 웬만하면 이제는 좀 영화관에 가서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겠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 서라운드의 개념이 있잖아요. 제가 기존에 작업하던 마무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을 거쳐야만 끝나는 작업이었어요. 저희 에이티즈 음악도 서라운드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믹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벤트성이라면 이건 약간 디폴트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간 음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쵸. 영화관에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감사하게 거기서 또 가장 큰 상영관을 주셔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아 이거 5.1 서라운드를 해오기 잘했구나. 사실 지금 처음 말하는 거지만 저는 할루시네이션 그 음악 감독을 하면서 받은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요.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 아이니까 네. 컬은 내가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니까 해달라고 하기도 싫었어요. 제가 욕심 부리는 거니까 받은 돈의 한 4-5배는 더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 돈으로 그냥 내가 할게요. 이게. 네 맞아요. 저희 형이 또 주연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건 또 힘이 갈 수밖에 없고. 네, 그 다른 해외 영화제들하고 또 이제 경쟁작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르죠. 추후에 상영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뭐 저도 궁금했어요. 오시기 전에 그 영화 좀 나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했는데 보실 수가 없어요. 네, 볼 수가 없는 영화니까 공개되면 좋겠다 네. 했고 인터뷰 찾아보는 거 좋아하시면 그런 말들을 감독님이나 배우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거는 꼭 아이맥스를 봐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아. 작업해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죠. 아 약간. 이제는 너무 공감이 돼요. 그게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영화관에 꼬박꼬박 가서 보진 않았던 입장으로서 이제 최근에 저는 마이클 그것도 사실 끝나고서 봤어요. 이승우님이 올려주신 네. 그 마이클 가기 전에 꼭 보셔야 된다 라고는 끝나고 봤는데 다행히 제가 다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라 맞아. 네. 빌리진 모창 하시는 거 봤어요. 아 빌리진 모창도 하고 네. 커버도 하고 너무 좋아해서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그 영상 보고 갔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고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음악이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마이클 보면서 사운드 디자인을 진짜 똑똑하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영화 중간중간에 관객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씬을 실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가 헷갈리게 만들어서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관객 소리도 관객 소리인데 기존 마이클 잭슨 음악들을 공간감을 이렇게 펼쳐 놨더라고요.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사운드가 겹치면 얘네도 앞뒤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엔지니어분이 이거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 잠깐 우리 한 5분 네. 10분 했지만 잠깐 떨었는데 네, 느꼈어. 진짜. 수다 떠는 거 재밌는 분이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네. 제가 진짜 만약에 영화 음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나중에 배우분들이랑 제가 같이 인터뷰를 하러 오고 싶네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진짜. 진짜. 아, 배우분들 안 오더라도 그냥 음악 감독님으로 오셔서 그 영화의 사운드 네. 디자인 어떻게 했는지 네, 진짜. 오래오래 해주시면 그때까지 제가 이 거실을 지키고 있을게요. 좋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가 좀 궁금해요. 영화라는 매체는 원래부터 그냥 어릴 때 좋아했던 거예요? 어쩌다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좀 영화 내가 좋아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영화 자체를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 생각은 많이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취향은 내가 있구나. 네, 취향을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게 이제 고등학교 정도? 그리고 사실 데뷔하고 나서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긴 한데 저의 모든 약간 예술적인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동복 판매를 하시는 일을 하셨었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옷을 되게 좋아했고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올드팝이나 그 옛날 영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주말마다 저희랑 놀아주는 방식이 꼭 문화생활을 꼭 하셨어요. 영화관에 가든 저든 형이든 같이든 데려갔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빌리러 가던 DVD 대여점도 대여점, 있었어요. 맞아요. 대여점이 예. 있었어요. 비디오 대여점이 DVD 대여점으로 맞아요. 발전했었죠. DVD 대여점을 아빠랑 따라가가지고 아빠가 빌릴 때 저도 옆에서 하나 대여를 해요. 그때 좀 형성된 것 같아요. 그 취향이. 진짜 이 어린 시절에 어느 문화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됐냐가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지나고 나면은 맞아요. 이게 영향이 있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자주 보셨던 게 그 한국 영화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코미디 액션이 섞여서 나오는 투캅스나 막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형사물, 조폭물 이런 게 굉장히 코미디랑 버무려서 많이 나왔죠. 맞아요. 네. 아버지랑 같이 봤던 기억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재밌는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는 했었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9학년이 됐을 때쯤 학원에서 트루먼 쇼를 보여주신 거예요. 트루먼 쇼를 딱 보고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이후로 모든 걸 의심하게 되고 제 주변에 모든 걸 의심하게 되고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알려주려는 사람인가? 실비아인가? 그 임팩트가 엄청 컸죠. 아마 트루먼 쇼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솔직히 한 번쯤은 그거 해봤을 거예요. 진짜. 저도 트루먼 쇼 처음 본 게 10대 학생 네. 때였는데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상정하고 그냥 내가 모르는 척 움직이기. 맞아요. 모르는 척 해주기. 집에 혼자 있는데 못된 행동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보면 좀 부끄러운 행동 같은 거를 못 하고 집에서. 나도 아무도 없는데 아무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원래 학원을 항상 가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일로 막 뛰어가봐. 막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진짜 트루먼 쇼란 영화는 정말 특히나 10대 때 접했으면 그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임팩트가 엄청 저는 강했어요. 그 임팩트가. 그럼 그 전에 나는 재밌는 영화 혹은 웃긴 영화 좋아하는 네. 애다가 트루먼 쇼를 보고서 내 세상이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그때 그럼 또 발견한 나에 대한 어떤 게 있어요? 나 이런 걸 좋아하네 라고 좀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이제 재밌고 희화해서 뭔가를 많이 했잖아요. 사회풍자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재밌는 걸 좋아하는 거 맞다. 나를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하는 거에 어떠한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짐 캐리의 영화를 브루스 올마이티나 맞아요. 예스맨도 너무 거기서 한국말도 막 하고 그래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나서 더 고전으로 가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또 접하고 거슬러까지 가셨구나. 짐 캐리는 누구의 영화를 봤을까? 찰리 채플린 영화도 보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왜냐면 나이대를 고려했을 때 트루먼 쇼를 얘기하고 찰리 채플린까지 가는 거를 얘기할 또래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죠. 곡을 쓰고 가사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사 쓸 때도 사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또 뭐가 있을까를 저는 꽤 그래도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바타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아바타도 사실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뭔가 느껴지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를 되게 스멀스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이거를 냄새를 풍기고 있었구나. 이거에 대한 막 이런 게 저는 좋은 거죠. 그게 또 에이티즈로서 또 아티스트 홍중으로서 도움이 네. 됐겠다 싶은 게 아바타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아요. 맞아요. 재미있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열심히 섞으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본인의 취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아티스트로서도 네. 또 정말 많은 대중분들에게 노래를 선사하는 사람으로서도 이게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저희도 데뷔 때부터 세계관이 엄청 짙게 성장한 그룹이라서 저희는 해적이거든요. 봤어요. 안데쓰고 요즘은 다 나오시고. 네, 저희를 다 불러놓고 자 이제 너네 데뷔곡을 들려줄 거야. 제목은 해적왕이야. 이런. 갑자기 해적왕이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해적의 멋은 잭스페로우한테 있다. 거기가 또 네. 할리우드 영화나 산업이 해적 영화를 크게 성공시키고 싶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건 몰랐는데. 캐리비안의 해적만큼 성공한 해적 영화가 없어요. 그쵸.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전설의 영화니까 정말 캐리비안의 해적을 그때 인정하죠. 정주행을 하고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말 가라앉는 배 안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영화가 이거 믿을 수 있는 영화다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 것 왜냐면 같아요. 처음에 잭 스페로 모습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멋있겠다 하는데 맞아요. 카메라가 뒤로 갈수록 뭐야 침몰하는 배에 서 있잖아. 그 표현 되게 재밌네요. 믿음이 가는 씬.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가 안 돼서 연습생 때 정주행을 하고. 그 뒤로 갈수록 영화 꽤 긴데. 네, 길어요. 네. 막 밤새 정주행을 하고 가사를 썼어요. 그때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못 하는데 안무 연습할 때도 표현해보기도 하고. 잭 스페로 같은 어떤 바이브를 녹여내는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그게 담겨 있어요. 그 해적왕의
2절에 Will you be my friend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네네. 그 이제 후렴을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센터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감을 저는 잭소프로가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 지금 네. 너무 뭔지 알아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씬이 있죠. 영화에서 이렇게 정말로 네. 많은 영향을 받고 이제 이번 주에 공개될 건데 제 지난주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인터뷰 봤거든요. 오, 이번 주에 올라갈 건데 진짜요? 저는 스필버그 키즈로 커갔고 그분의 영화가 저의 가이드 바이블 중에 하나예요 삶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영화 관객이 될 수 있었다. 오. 직접 말하는 순간에 그 어떤 삶의 어떤 미션 하나 달성. 우와.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다니. 와, 그 기분이 상상이 안 가요. 너무 궁금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업으로 손님 순국님의 일을 하려고 간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삶의 모토가 됐던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 기분은 좀 상상이 안 가네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어린 시절에 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꿈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처음 가졌던 약간 정말 꿈다운 꿈이 네. 영화 감독이었어요. 아 진짜? 네,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그때는 영화 감독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E.T.라는 영화를 보고 야 이거 미쳤다 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올드캠을 제가 받아서 어디 가든지 그 영상을 찍고 다녔어요. 이거 나중에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네. 이거를 쓸 수 있다. 오. 그래서 막 돌멩이 찍고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알고 있는 감독님의 이름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때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아, 그런 분이고 정말. 그런 유일무이한 분이니까. 아니 그럼 진짜 영화 감독까지 한번 꿈꾸면서 왔다 하다 보니까 아까 들려주셨던 할루시네이션 영화 작업 음악 감독을 한번 해봤다는 거가 E.T.의 음악만 해도 존 윌리엄스의 정말 전설적인 OST가 와, 들어간 그쵸. 영화기도 하고 캐리비안의 해적도 영화 음악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이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음악 감독을 한 번쯤은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어요 전 들으면서. 저는 좀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음악을 만들 때는 에이티즈가 다음에 뭐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놉시스를 먼저 보내주시더라고요. 딱 시놉시스 받고 그걸 쭉 읽는데 AI와 사람의 그 감정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저희가 사실 가장 그 중간에 있잖아요. 한창 치열한 토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요거에 관련된 음악을 만든다? 이게 사실 너무 흥미로웠던 거예요 저한테는. 이 시점에 네. 이 주제로 음악을 만든다. 예.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음악 작업을 하면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AI의 영역이고 사람의 영역일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만드는 음악과 내가 투영하고 싶은 음악의 결은 AI한테 지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네. 실제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이 더 AI 같기도 하고 AI가 더 사람 같기도 해요. 영화에선 그렇게 풀었어요 그 내용을. 한국은 AI의 입장에서 썼고 한국은 사람이 이 AI한테 하고 싶은 말 음악으로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어쨌든 나는 사람이니까 AI가 돼서 음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없고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판단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담자. 그게 AI 입장이든 사람의 입장이든 그건 명확하게 하자 라는 입장에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오. 재밌었어요. 원래 에이티즈 작업할 때랑은 시작 지점부터 완전히. 목표하는 지점 자체가 지금 완전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니까. 완전히 다른. 이걸 또 나중에 요걸 뭔가 활용해서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E.T.도 태어나시기 그렇죠. 15년도 더 전의 영화예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오실 때 인생 영화를 하나 골라줄 수 있겠냐? 윤호 씨는 당연히 스파이더맨 고르셨고요. 그럼요. 네. 보내주신 인생 영화 어떤 영화죠? 이미 언급을 좀 많이 해서 김이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트루먼 쇼가 이거는 뭐 비교 못합니다. 이 영화 아까 말씀하셨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고서 정말로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맞아요. 하는데 이게 인생 영화로까지 가는 이렇게 수많은 영화가 있었는데 인생 영화로까지 가는 이유는 있을까요? 이게 약간 인생 영화를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가 인생 영화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머릿속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영화가 그리고 저도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로서 100% 와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나도 트루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나아갔을 때 내가 비단 아티스트라서 그럴까?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라도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도 그냥 알게 모르게 약간 멘탈이나 기본적인 소양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 좀 해주는 그런 영화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거 생각한 거가 영향을 좀 미친 게 있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트루먼 쇼라고 딱 들었을 때 트루먼 쇼는 이런 내용의 영화예요. 아, 소개한다면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트루먼 쇼요? 네. 트루먼 쇼는 한 남자의 일생의 뭔가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이 아닌가. 너무 디테일하면 또 안 보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게 느껴져요. 네. 그 영화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 감각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네, 맞아요. 말을 아끼게 될 네,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느꼈어. 이걸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해드려야 되나.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타임코드 찍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영화 본 사람들끼리 좀 스포일러가 있는 얘기를 좀 좋아요. 편하게 좋다, 나눠볼 좋다. 테니까 나는 이거 모르는 상태로 영화를 먼저 볼래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좋다, 좋다. 하나, 둘, 셋. 트루먼 쇼라는 얘기는 궁극의 리얼리티 쇼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맞죠. 전 세계 누구나 24시간 볼 수 있는 리얼리티 쇼가 있고 그 쇼의 주인공 이름이 트루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트루먼은 자기가 이 쇼의 주인공인지 몰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을 지켜보기 위해서 거대한 공간을 어딘가에 지어놔서 얘는 자기가 우리랑 똑같이 사는 지구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는 모든 곳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요. 이 친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PD에 의해서 캐스팅된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트루먼이 자라나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구경거리인 세상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트루먼이 왜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얘기예요. 역시 다르네요. 아니. 진짜.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갖고 네.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죠. 그냥 아예 끝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나가서 짐 캐리의 트루먼 행복했을까요? 저는 네. 그 짐 캐리가 네. 나가면서 유명한 그 맞아요. 대사를 던지면서 맞아요. 그걸 하면서 나갈 때 그 표정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홀가분하게 나갔구나. 이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인사를 다 하고 나갔구나로 처음에는 이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 트루먼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엄청 막막할 것 같거든요. 거의 이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 보조 출연자들이 아니고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날 다 알아.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 표정이 진짜 웃는 걸까 저게? 막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트루먼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아는 알고 상태에서 그램에도 나갔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영화 중에 보면 트루먼이 점점 더 그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실제로 막 대치하고 사람들이랑 배 타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이상한 느낌을 느낀 후부터 진정한 트루먼의 성장기가 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루먼은 그 순간부터가 그냥 다른 일반 사람들로서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나간 시점에서 트루먼의 원래 나이보다 굉장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진짜 사회에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진 않을 수 있겠다. 그치만 본인이 원했던 것은 맞으니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팬으로서는 저도 비슷하게 친구들이랑 그 주제 때 그런 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행복하길 바라는데 녹록진 않았을 거야. 그 친구가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을 거야.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후회할까? 후회는 안 할 것 같다? 너 그럼 다시 들어가서 살래? 했을 때 그건 또 안 할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 크리스토프르는 PD랑 하는 대화가 사실 그거잖아요. 이미 알려주잖아요. 맞아. 너 나가면 맞아. 저 바깥 세상은 맞아. 악으로 가득해서 내가 맞아. 너에게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준 거야. 맞아. 그래도 난 이렇게 살래 하지 않았을까 한데 몰라요. 또 지금의 트루먼은 어떤 생각할지. 저는 요즘에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트루먼 쇼가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느끼는 게 우리네 삶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PD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다. 그러니까 나도 나한테 보여진 것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하려고 했을 때 분명 크리스토프 같은 사람은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잘 만들었구나 이 영화가. 그 관점에서 네. 보면은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트루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트루먼을 바라보고 그를 조종하는 크리스토프의 얘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못난 인간의 모습은 크리스토프도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죠. 신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쵸, 그쵸. 대사를 들어보면 느껴져요. 자기도 바깥 세상에서 상처받은 게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맞아요.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뭘 해준다는 명분 하나로 자기가 하는 모든 거를 합리화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뭐 때문에 그렇지.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꽤 많죠. 과연 크리스토프의 과거는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 영화가 이제 90년대 영화라고 생각하면 90년대 영화 맞죠? 90년대요. 저랑 동갑인가요? 아 맞다 들었던 것 같다. 98년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소름 돋아요 저는. 아 그러네요. 내가 태어난 해에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라고 네. 접근하면은 네. 1024예요. 그래요? 98년 10월 24일. 저희 데뷔 날이에요. 데뷔일. 와, 그런 몰랐어요. 이거 운명의 영화였네요 저한테. 과연 운명일까요? 아니면 또 얘기하니까 또 약간 갑자기 또 의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대표님인가? 뭐 나는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해. 지금 카메라 잠깐 꺼진 동안에 짐 캐리 연기 얘기했는데 저도 이번에 다시 봤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난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짐 캐리 연기가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닌 건가 이런 네, 느낌이었다가 네. 아까 우리 얘가 맨 마지막 엔딩 씬에 아. 딱 그 표정 나올 때 그러니까. 맞아. 너무 잘하네. 아, 이 모든 맞아. 게 딱 퍼즐이 맞춰지는. 맞아요. 저는 그 엔딩 씬이 아직까지도 저는 그 엔딩 씬을 이길 엔딩 씬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 영화 중에는 최소. 비하인드인데 저도 찾아보다 한 건데 원래 대본 버전은 훨씬 더 다크가 있대요. 아, 되게 그래요? 다크하고 삭제된 대본 중에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크리스토프랑 대면하는 씬도 있었대요. 전 그거 본 것 같아요. 원래 이후에 내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원래 이후에 하고 크리스토프에게 화가 나서 달려들어서 목을 조르려고 이거. 하고 주변 사람들 뜯어 말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비아와 재회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실비아와의 해피엔딩까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엔딩보다 요렇게 끝났기 때문에 네.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해요. 저도 딱 벽에 문 열고 배 타고 난리 가는데 난리를 만- 쳤는데 끝이 있어서 그것도 약간 미쳤다고 생각했고 다시 생각해도 좀 소름 돋는 거. 트루먼 쇼에도 그런 씬 있어요. 뭔가 그런 씬 엔딩 말고 엔딩 말고. 생각하실 동안 제가 좋아했던 씬 중에 하나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릴 때 처음 볼 때 진짜 그냥 깔깔대고 웃은 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요? 그 트루먼이 어렸을 때 되게 탐험가가 되고 싶었는데 맞아. 크리스토프란 PD가 갖가지 방법으로 트라우마를 주고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쵸. 무기력하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애가 수업 시간에 장래 예방 얘기할 때 예. 저는 마젤란 같은 훌륭한 탐험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자마자 선생님이 세계지도 보여주면서 더 이상 탐험할 곳이 없어. 기억났어. 와 저런 대본은 어떻게 쓰는 거지? 맞아. 깔깔대고 웃었던 신이었고. 그 전으로 이제 음. 재밌는 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그거 생각났어요. 음. 실비아랑 음. 도망가다가 바다 모래사장 같은 데서 음. 실비아가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 막 트루먼한테 저는 그 씬 굉장히 감정 고조 많이 되는 그쵸 신이고. 엄청 끝쪽에 실비아가 다시 그 TV를 보면서 이제 약간 웃는 씬이 있는데 저는 그 실비아랑 그 트루먼의 관계성에도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루먼의 멜론. 극중 아내가 메리. 맞아, 메리. 메리. 메리 연기도 너무 메리. 그 되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카메라 보면서 PPL 이렇게 하는 거나. 맞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모든 장면이 다 재밌고. 맞아. 저도 최근에 발견한 비하인드 하나. 곳곳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나중에 투르먼이 도망갔을 때 투르먼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맞아. 바다에서 찾아질 때까지. 네. 그게 이상한 게 그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에 네. 반지 동그랗게 까맣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카메라란 설정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갔을 때 못 찾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못 찾았냐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빠가 살아오더라고 하잖아요. 네, 맞죠. 아빠가 젊을 때 그걸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유품으로 애가 이걸 갖고 있었다는 설정인 것 같은데 아빠가 나온 이후부터 얇은 반지로 바꿔 끼고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잘린 것 같은데 아빠가 트루먼을 안을 때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기 반짝거리거든요. 그때 반지를 돌려준 것 같다 아빠한테. 그래서 이 카메라가 없어지니까 트루먼이 없어졌을 때 못 찾았구나라고 누가 그 해석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로 그 이후부터 반지가 바뀌어 있어요. 다시 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파고 들어갈 거리가 있구나. 일단 스포일러 끝났어요. 안 보신 분들은 트루먼 쇼 정말로 지금 봐도 재밌는 영화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트루먼 쇼 안 보신 분들 혹은 또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살짝의 기억을 복귀하면서 지금부터는
이건 아마 다르게 컨텐츠가 나갈 겁니다. 저희가 홍중 씨를 모시고서 퀴즈쇼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리고 사전에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지금 이렇게 막 트루먼쇼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모습이 저는 보였어요. 9개 준비되어 있거든요. 1번 투명. 아이고 3번. 저희가 이렇게 어떤 코너를 지금 하나 찍고 왔어요. 맞아요. 이 코너로 일단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서 누추한 곳에서 함께 해주신 아니, 귀한 아니, 분과의 아니. 토크. 우리가 진짜 어느덧 지금 2시간 20분 동안 우리끼리만 떠들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윤호 왔으면 한 4시간 했어야겠네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네. 제가 승우님 진짜 엄청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왜? 원래 천재가 그렇게 선하기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제가 느꼈습니다. 네. 뭔가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만 장난이고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누구랑 이렇게 영화 얘기를 깊게 해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로 얘기하면서 진행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냥 수다 떠는 느낌으로 진행해갖고 나와줘서 감사했고 다음에라도 혹시 또 재미난 영화 봐서 어디 수다 떨고 싶다 이왕 하는 거 공개적으로 떨어서 컨텐츠 만들고 싶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놀러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앨범이 나와가지고 왔는데 이승국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저희가 또 앨범이 나왔어요. 앨범이 나왔으니까 체이스 인피니티가 함께한 뮤직비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앨범이 이번에 좀 약간 여름에 내적 댄스 추고 싶다 할 때 듣기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영화관 가면서 혹은 뭔가 영화를 보고 흥이 가라앉지 않을 때 들으면 너무 좋고 이승국 채널 전후로 또 한 번씩 들으시면 시간대적으로 좀 언제 낮에 심야 저녁 새벽 이게 근데 제가 지금 그냥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곡을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저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시간대가 상관없습니다. 뭐 끈적한 날씨에 들어도 좋고 새벽에 들어도 잘 어울리고 또 올여름에 엄청 덥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더운 날 들어도 너무 좋아. 곡 제목이 오늘 약간 승우님이랑 잘 어울려요. 뭐예요? 배드예요. 맞아. 영어 하시는 분들 배드가 멋있다는 뜻도 같이 오케이. 그쵸. 내가 멋있구나. 그래서 bad 이렇게 반복하는 노래니까 많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 창작자 입장에서 요런 거 잘 들어주시면 맛이 살 겁니다. 사실 네.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시도를 하거든요. 앨범을 낼 때마다. 그리고 특히 영화에도 시리즈가 있다시피 저희도 시리즈로 전개가 돼요, 앨범이. 지금 골든아워 시리즈 중이에요. 원래는 저희는 시리즈 한 편을 할 때 4개 이상을 안 넘겼는데 이번에는 좀 지금 오래 하고 있어요, 이 골든아워 시리즈를. 네네. 근데 골든아워 시리즈에서 되게 다양한 장르 중에 가장 요즘 춤추기 좋은 음악이고 장르적으로 사실 브라질리언 펑크 장르예요. 네. 중간중간 좀 약간 라틴 느낌도 나고 여름에 듣기 정말 좋은 80s 스타일 음악이니까 이거 좋으면 또 이제 저희 앨범 중에 이런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 들으시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 체이스 인피니티와 함께 뮤직비디오까지 여러분 다 잘 찾아봐 주시고요. 저희는 뭐 나중에라도 기회 되면 언제든 다시 한번 너무 좋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에 인사 이거 한번 같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바이바이를 V로 바이바이 하면서 바이바이. 눈썹으로 이렇게 인사 날리는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에이티즈 홍중님과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하시고요. 어디가 재밌었는지 또 에이티즈 노래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 뮤직비디오 감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감상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